서퍼 척수병증은 초보 서퍼들에게서 발생하는 드물지만 심각한 비외상성 척수 손상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핑과 관련이 깊지만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다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퍼 척수병증의 원인은 허리의 과신전과 관련된 척수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입니다. 초보 서퍼는 파도를 타기 위해 보드 위에서 일어서는 과정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는 자세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파도를 타기 위해 일어설 때 핵심 동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퍼는 일어설 때 보드로 파도를 누르는 느낌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다리를 말아넣는 느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즉 파도에 맞서는 느낌으로 허리를 제끼면 사단이 납니다. 초보 서퍼들은 이러한 자세에 익숙하지 않거나 근력이 부족하여 허리에 더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과신전 자세는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을 압박하거나 꺾이게 하여 척수로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척수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척수 조직이 손상됩니다. 대부분 첫 서핑을 하는 초보자나 운동량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젊은 남성에게 더 흔히 보고됩니다. 준비운동 부족, 장시간 서핑, 탈수 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서핑 후 수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핑 중 또는 직후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여 점차 진행되어 하반신 부전 마비 또는 하반신 완전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허리 아래 부위에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변이나 대변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요실금, 변실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 떨림, 통증, 과민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서퍼 척수병증은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 발생과 서핑 병력을 통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MRI상에서 T2 강조 영상에서 길쭉하게 연필심 모양의 고신호강도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척수 허혈로 인한 손상을 시사합니다. 서퍼 척수병증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장기적인 예후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척수로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수액을 공급하고 경우에 따라 혈압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척수 혈관의 혈전이 의심되는 경우 뇌졸중과 유사하게 혈관 내 혈전 용해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손상된 신경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후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며 초기 손상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분적 또는 거의 완전한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72시간 이내의 빠른 회복이 장기적인 신경학적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퍼 척수병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핑 전 허리와 전신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합니다. 서핑보드에 엎드릴 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주어 코어 근육을 단련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초보자는 장시간 서핑을 피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파도를 기다릴 때는 엎드린 자세 대신 보드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서핑을 삼가고 허리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느껴지면 즉시 서핑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서퍼 척수병증은 드문 질환이지만 서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퍼 척수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생도 중요한 도전이나 변화를 앞두고 워밍업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나 창업에 뛰어들 때 충분한 시장 조사, 재정적 대비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좌절이라는 척수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역할에 대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만 뛰어들면 관계의 긴장이 쌓여 갈등이라는 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능력이나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빅픽처만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면 과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번아웃이라는 심신마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퍼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패들링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자신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핑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듯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자신의 강점, 약점, 한계, 그리고 욕망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파도를 탈 것인가를 정하듯이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워밍업은 무리한 과신전을 막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력 투구하는 삶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신을 지치게 만들어 번아웃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퍼가 중간중간 쉬어가듯이 인생에서도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파도를 타려 하지 않고 작은 파도부터 성공적으로 타면서 자신감을 얻듯이 인생의 큰 목표를 향해서도 작은 성공 경험들을 단계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리한 도전으로 인한 실패의 충격을 줄이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초보 서퍼가 강사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경험자의 조언과 피드백은 매우 소중합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 즉 멘토의 조언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최적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자신은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불필요한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서퍼 척수병증을 예방하는 준비운동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을 넘어 인생의 도전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작정 달려들기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살피고 현명하게 계획하며 적절히 쉬어가고 경험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준비운동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고 불필요한 척수병증과 같은 좌절을 피하며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워밍업을 하세요. 당신이 중도하차 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당신이 지치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